네, 해외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조처로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 수사 외압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태국 방콕행 항공권을 구입을 했는데 출국 심사를 통과해서 탑승 게이트 앞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 본인은 일단 이제 돌아오는 항공권도 끊었다. 도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 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태국으로 가려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네.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비행기에 탑승을 제재당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김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4월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도 왕복으로 끊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외로 도주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 전 차관의 측근에 따르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계속해서 이 집과 사무실로 찾아오기 때문에 잠시 지인을 방문해서 마음을 추스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글쎄요, 절차적인 면에서 과연 적법했느냐라는 일각의 좀 시각도 있거든요. 이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형, 무기 또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지 이러한 금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지금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냐 하면 이 긴급 출국 금지 조치입니다. 근데 긴급 출국 조치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을 과연 이 피의자의 범주로 볼 수가 있느냐. 예. 지금 현재 진상조사단에서의 조사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피의자는 아닙니다. 피내사자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과잉히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 법무부에서는 지금 현재 진상조사단의 조사 자체가 피의자의 범주로 볼 수가 있고 절차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밤늦게 공항을 찾아가서 1시간여 전에 항공권을 티켓팅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또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남성도 앞세우기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출국 의도가 좀 의심이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출국을 하려던 것이 좀 너무 치밀한 계획하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공항에서 빠져나올 때 처음에 언론사들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인상 차이가 비슷해요. 나중에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가족 중에 하나라고 밝혔는데 인상 차이가 비슷하고 그 뒤에 모자와 선글라스로 감춰져 있었던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었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2명의 사설 경호 업체 남성까지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다고 한다면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순히 아는 지인을 통해서 방문하려고 했다라는 것과 맞느냐, 너무 계획적으로 출국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의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출국 금지는 됐고요. 이제 조만간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이 저희가 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만 경찰이 6년 전에 그러니까 내사 단계에서부터 좀 윗선에 압력이 있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먼저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실 수사가 아니냐라고 지금 진상조사단이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내사 단계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왔습니다. 2013년 3월에 당시 내사에 착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의아했다라는 것이 관계자의 진술이고요. 그 당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해요. 보고하려고 들어가면 나는 수사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는 식으로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관련자의 진술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당시에 이 내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인사가 있었는데 이 인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이 전체적으로 교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게 관례인데 그 당시에 4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던 경무관까지 교체가 됐다. 이것을 보자면 혹시 이 수사의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추측입니다. 네, 내일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김 전 차관을 우선 수사 의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 전 차관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는데 본격 수사가 이루어지면 어디까지 사안이 확대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 청담동 성형외과를 약 8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었는데 제보자 병원 측이
이 사장의 투약 기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병원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부 또 마약류와 관련된 관리 대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서서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이전 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압수수색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네. 있어요. 이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병원에 이것을 들여오거나 아니면 투약을 할 때에 그런 양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일 뭐 이전 사장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록 이 병원으로 갖고 들어와 있는 양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약을 한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고 관련자들을 다 진술을 받다 보면 결국은 이 제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투약 기록을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전 사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압수수색에서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대장들을 집중적으로 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이 프로포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맞은 사람 말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사람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이것을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 예. 그 치료 목적으로만 이것을 투약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한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인 이러한 투약자들에 대해서 치료 목적 이외로 투약을 한 그런 혐의로 의사뿐만이 아니고요. 부원장, 간호조무사까지도 지금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네. 이제까지 대부분은 이런 프로포폴은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에 상습 투약자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프로포폴에 대한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인한 투약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 관련 병원 의사가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좀 수사 진행 방향은 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투약 의혹으로 지금 나오고 네, 있거든요. 지금 야. 그 속보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예. 병원장이 입건됐다는 소식이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부진 사장에 대해서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현재 입건이 됐다고 한다면 의료법에 좀 저촉이 되는 부분. 항정신성 의약품 위반으로 아마 혐의가 입건됐을 네.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네. 어제 압수수색한 것에서 의미 있는 어떠한 증거를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현재 입건한 상태로 보이고요. 네.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 병원장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서 그 병원에서 같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추가적으로 얻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뭐 지금 나오는 이 속보에 보면 압수물을 좀 분석하고 있다고 하니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좀 어떤 유의미한 증거물들이 나왔다면 앞으로 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한별 씨, 배우 박한별 씨 역시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들을 좀 조사를 했을까요? 이게 이 단체 채팅방 안에서 소위 경찰청장이라고 불렀던 윤모 총경과 관련되어서 과연 이 윤모 총경이 어떠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건에 외압을 넣었는지 아니면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입니다. 그 네. 과정에서 이 최종훈 씨의 진술 중에서 박한별 씨 그리고 박한별 씨의 남편이 유리홀딩스의 대표 그리고 윤 총경 그리고 본인 이렇게 같이 골프를 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와 관련되어서 박한별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골프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또 그 골프의 모임에 쓰였던 비용 같은 경우는 누가 지급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조사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보면 가수 정준영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불법 촬영물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접대 마약, 경찰 유착 의혹까지 얽힌 승리와 그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대표 수사는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네. 그리고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고 그런데 반면에 버닝썬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다라는 이유들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승리 씨 같은 경우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성매매 알선인데 네. 이것이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관련자들을 불러서 물어는 봤는데 다들 성매매와 관련된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승리 씨 또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가 언론사들의 인터뷰라든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본인들은 너무 억울하다. 그것들은 다 허세였다라고 예. 하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정준영 씨 사건과는 달리 이 승리 씨 또 소위 버닝썬 게이트의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수사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수사에 난관에 좀 봉착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바로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 씨 또 유모 대표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본인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를 들면 의미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었다가 이 입장을 바꾼 거죠. 그래서 언론사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은 너무 네.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것이 정말 반격이 의미 있는 반격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찰이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증이 없어서 수사에 진행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관련자들의 진술,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반드시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그 자리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다 보면 의미 있는 증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승리 씨와 유모 대표가 본인들은 허세였고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추후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반격일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좀 버텨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버닝썬 게이트를 다룬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어마어마한 버닝썬 해외 투자자들을 조명해서 좀 집중을 받고 있거든요. 린사모 또 삼합회 어떤 내용입니까? 이 한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온 네. 것이 린사모, 삼합회 그리고 발렌시아 구단주 딸까지 예. 거론이 됐어요. 이 린사모라고 하는 것은 이 버닝썬 한 2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린사모가 그 관련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굉장히 높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삼합회와의 관련성을 언급을 예. 합니다. 이 린사모가 투자한 돈이 결국은 삼합회에서 나왔고 이 삼합회는 린사모를 통해서 버닝썬에 이 돈을 투자함으로써 결국은 돈을 세탁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버닝썬이 이 삼합회인 폭력 조직의 돈을 세탁하는 곳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발렌시아 구단주 딸 이름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승리 씨가 이러한 해외 유명한 사람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결국은 버닝썬을 세웠고 버닝썬을 통해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았다라는 것이 제보자의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이런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대만 여성이고 중국 범죄 조직이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아직도 이것은 의혹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네.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조사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혐의가 그 정도로 된다면 체포영장에 발부되고 예. 혐의가 특정이 돼야지 인터폴이라든지 이런 데에 네. 함께 수사를 하자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린사모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삼합회 외국 사람들에게까지도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혐의점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예.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확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